레프 톨스토이가 1886년 발표한 중편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면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강렬한 작품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고통 끝에 삶을 마무리했다. 그의 이름은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 꽤 잘 알려져 있었다. 높은 법적 지위, 단정한 외모, 매너 있는 언행.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산 말하자면 성공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차갑게 받아들여졌다. 어느 날 아침 신문에 짧게 실린 부고. 이반 일리치, 법원 고등판사, 향년 45세. 죽음의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차가웠다. 직장 동료들, 법조계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조문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은 검은 옷 사이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 그가 사용하던 관사엔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건 나에게 있어 오히려 기회일지도 모르겠군. 누구도 그의 죽음 자체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에게조차 그저 빈자리를 남긴 존재,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다. 그의 부인, 프라스코비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의사 말로는 남편의 죽음이 그가 과로한 탓이라더군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투엔 애도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계산과 실익에 대한 관심만이 가득했다. 이반의 삶은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길을 걸었다.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지만 노력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상류층 인맥을 쌓으며 안정적인 경력을 구축했다. 모든 선택은 계산적이었고 정석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그는 이렇게 배웠다. 중요한 건 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반은 언제나 정중했고 친절했으며 매너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중함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맞추기 위한 철저한 자기 통제였다.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프라스코비아는 매력적이었고 가문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적절한 아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멀어졌고 가정은 이반에게 피곤한 공간이 되었다. 그는 집에 머무는 것보다 직장에 나가 동료와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문을 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일은 그의 도피처였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고 명확한 절차, 결정권, 법적 권위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안정이었을까? 어느 날 그는 새 집을 꾸미는데 열중했다. 인생의 성공을 증명하는 상징이었기에 그는 집의 벽지 색깔 하나, 커튼, 주름 하나까지 직접 확인하고 지시하고 손수 만지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미끄러졌고 복부 어딘가를 심하게 부딪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 통증은 곧 사라지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통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잠을 설치고 식사를 줄이며 그의 얼굴엔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를 진찰했지만 말은 돌려서 했다. 병의 이름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았으며 조심하고 안정을 취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그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고통.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존재 전체를 삼켜버릴 듯한 깊은 불안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점점 병색이 짙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옷은 더 이상 잘 맞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고 그 눈 속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상태를 애써 외면했다. 아내 프라스코비아는 여전히 사교 모임에 관심을 두었고 그의 병을 단지 신경성쯤으로 취급하며 성가신 일로 치부했다. 그녀는 말했다.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아프지만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이반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아내에게 연민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토록 철저히 무관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딸은 어느새 성장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녀 역시 아버지의 병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병이 자신이 받을 청혼이나 결혼식 준비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귀찮아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지위와 명예, 성공과 격식이 지금의 이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으로 이끌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겪고 있는 통증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이고 그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모든 시간이 가명 같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그저 사회적 기대에 맞춰 연기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족도 친구도 사회 전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자신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반은 이제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정지해 있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 밤은 끝나지 않았고 새벽은 고통의 시작이었으며 낮은 죽음과 싸우는 긴 전투였다. 그의 곁에는 단 한 사람, 하인 게라심만이 있었다. 게라심은 말없이 이반을 돌봤고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가 등을 기대게 해주거나 다리를 받쳐줄 때 이반은 잠시지만 위안을 느꼈다. 게라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죽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들 언젠가는 그렇게 되죠. 그 단순한 말이 이반의 마음을 울렸다. 게라심의 눈빛엔 위선이 없었다. 그는 이반을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했고 그의 고통을 인정해 주었다. 이반은 처음으로 위로받았다. 사랑이나 공감은 그렇게 조용한 진심 속에 있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삶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젊은 날의 선택, 결혼, 승진, 친구들과의 거리감.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 안에서 그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렸다. 말하지 못했던 말들, 지켜주지 못했던 약속, 그저 괜찮은 삶을 위해 포기했던 진짜 감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고통을 설명해주는 듯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신체의 고장이 아니라 삶을 잘못 살아왔다는 내면의 절규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잘못 살아온 것인가? 나는 정말 살아있었던 것인가? 혹시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실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 아니었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지만 한순간 너무나도 조용히 어떤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자신이 특별해서 죽음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반은 자신을 괴롭혀온 감정들, 분노, 두려움, 원망, 후회를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 감정들은 마치 오래된 집의 먼지처럼 하나씩 털어내고 나면 숨쉬기 편안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마지막 침대에 누워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프라스코비아는 침대 곁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딸과 사위는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게라심은 무릎을 꿇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비로소 깨달았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정으로 자신 외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아내의 손을 가볍게 쥐며 속삭였다. 용서해요. 그 말은 단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향한 고백이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토록 무겁게 눌러왔던 고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커다란 벽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벽 너머에 무언가 환한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반 일리치는 조용히 하지만 완전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고 얼굴은 평온해졌다. 고통은 사라졌고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지위, 명예, 사회적 평판. 이 모든 것이 과연 죽음을 앞두고서도 의미가 있는가? 이반은 철저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노력했고 승진했고 체면을 중시했고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길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그 어떤 지위도 업적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평생 무시해왔던 하인게라심, 사랑을 나눈 적 없던 가족, 삶의 본질에서 멀어진 자신의 모습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바쁘고 경쟁하고 남보다 앞서야만 안심한다. SNS 속 가짜 웃음과 좋아요 숫자가 우리를 대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 걸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은 진짜입니까? 당신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작품은 우리에게 단지 죽음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 사랑과 진실한 삶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해지기,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기, 남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하기. 이것이 우리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죽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사는 첫걸음이다.